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가 자정이 넘었으니까 또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하고 대선에서 개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 나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 대구에서 쓴 손편지,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 손편지를 통해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아니 지금 저 이재명이가 하는 짓을 봐라.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이 하는 짓을 봐라. 저 당은 정말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말 한동훈 후보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로 어떻게든지 이재명의 유죄 확정을 막으려 들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나라와 민생, 우리의 일상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다. 우리의 보통의 하루, 소중한 일상은 정말 없어지게 된다. 그런 거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 그때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은 훼손되고 무너지고 해체되고, 저 이재명이가 최고 존엄으로 등극을 하고, 저 이재명 당이 이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여러분들 사법, 대법원이 유죄 취집, 파기환송 판결 내리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것들 봐라. 뭐 한 달만 있어봐.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재명의 범죄 혐의 이런 것들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 그 법 개정한다고 이재명이가 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만, 이재명이를 처벌할 규정 자체가,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면 면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 뭐 이재명이가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게 뭡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허위사실 공표 없애, 그 개정안 지금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 중단해. 왜냐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추가, 여러분들 소추는 재판을 해달라,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소추입니다. 그게 기소입니다. 근데 그 억지 쓰다가 그게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럼 바꿔, 형사소송법에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시키는 걸로 해놔. 지금 그 법도 지금 발의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의 집권을 해서 그 이재명의 어떤 행정사법 입법 이걸 갖다가 장악, 독점, 결국에 뭡니까? 독재입니다. 독재.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삼권 분립 체계를 갖춘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그런 짓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에 대해서, 그 정당이 내놓은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위험성,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대법원에서 저 범죄자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네 그 잘못했다. 너네 유죄 취지로 다시 살펴봐라. 지금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서 과연 지금 한동훈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리고 또 뭐 이 국내힘 일각에서는, 친윤 기득권 세력에서는 김문수하고 만약에 경선에서 한동훈 된다 그래도 그거 끝난 거 아니다. 한덕수하고 또 단일화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렇다 치고 한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저 이재명이하고 저 이재명 당하고 과연 싸워서 누가 가장 잘 싸울 수 있겠느냐? 누가 가장 저들의 위험함을 우리 국민한테 잘 알릴 수 있겠느냐? 누가 가장 저들에서 저 진흙탕 같은 거에서 소위 말하는 이전 투구를 누가 제일 잘할 수 있겠느냐? 한동훈 후보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지금 자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를 방문 중인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손편지에서,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한, 요즘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졌다. 가능성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나라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과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끝까지 발악할 것이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놔, 별의별 거 다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정인의 어떤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서 특정인한테 제기되는 그런 범죄 혐의, 그걸 갖다 처벌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의 근간인 이 법률을 갖다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의적인 입법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대선이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정말 위기 상황이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지금 대선이 코앞에 와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기면 계엄을 일상화해서 어떤 수를 쓰든 이재명 유죄 확정을 막으려 들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민생 우리의 일상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다. 근데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막을 수 있다. 다른 분들은 다 훌륭하시지만 이 개싸움 감당하실 분들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 계엄을 막은 제가 앞장서서 우리는 계엄을 극복하고 탄핵에 승복했는데 너희는 왜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나라를 망치느냐고 일갈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를 호소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딱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떤 특정 후보를 제가 지지하거나 옹호할 경우에는 그건 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개싸움을 잘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개싸움이라는 게 막 물고 뜯고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선거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또는 상대 후보와 이렇게 맞붙었을 때 어떤 이 위기 돌파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재명이가 잘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대장동, 그 다음에 법인카드 유용, 그 다음에 이거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이재명이가 지금 몇 가지 혐의로 몇 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이는 버팁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그걸 갖다가 자기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여러 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재명의 멘탈입니다. 이재명의 멘탈은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지금 이 정도의 멘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재명의 멘탈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올 거를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예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는 한다 그 말입니다. 이재명이는 합니다. 라고 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이재명이는. 그게 이재명의 멘탈입니다. 그게 이재명의 위기 돌파 능력입니다. 그게 이재명의 프레임 전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것도 다 개싸움에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또 이재명의 이런 화법이라 해야 될까? 화술이라 해야 될까? 저는 이재명이 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옛날에 2016년, 2017년 때 원체 말을 못하는 눌변 중에 눌변 고구마를 한두 개도 아니고 고구마를 한 몇 박스씩 먹은 것 같은 문재인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으니까 이재명이가 말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사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재명 말 못합니다. 이재명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럼에도 어쨌든 이 선동적인 언어를 잘 씁니다. 뭔가 이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감정을 건드리는, 그래서 그 감정을 자극해서 선동하는 언어를 잘 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일종의 개싸움에 해당됩니다. 왜냐? 그 개딸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개딸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극렬 지지층, 극성 지지층,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움직이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대선판에 끼어들도록, 이 사람들이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 다 융당 폭격하도록, 옛날에 저기 모택동이가 홍위병들 움직이듯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개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뭐 우리가 기축통화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런 이재명을 상대할 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언행을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저런 이재명을 상대해서 한동훈 후보 표현에 따르면 그 개싸움에서 난타전에서 정말 모든 걸 다 총동원하는 총력전에서 저 김문수 후보가 과연 저 이재명이를 제압할 수 있을까? 저 이재명이를 이길 수 있을까? 저 이재명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한테 까발리고 이재명의 위험성을 우리 국민한테 알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아까 제가 올린 영상에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계속 그 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고 자중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소리입니다. 근데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근데 한덕수란 사람이 마지막엔 총리도 했고 총리도 2번 했고 여러 요직을 거쳤지만은 그런 건 인정해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그 사람 머리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이 축적된 데이터에 있는 그런 것도 다 존중해줘야 되겠지만 한덕수란 사람이 여러분들 이재명과 맞상대할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짐작이나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덕수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요 며칠 사이에 보여주는 그 모습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요거 하는 걸 딱 보는 순간 그리고 또 한덕수가 그 전에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정도 판단을 끝냈을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전투력 없는 것 같다. 한덕수 정말로 정무적 감각 떨어지는 것 같다. 한덕수 정말로 순발력도 없는 것 같다. 한덕수 위기돌파 능력 없는 것 같다. 한덕수 그냥 전형적인 관료인 것 같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여러분들 이건 제가 한동훈 후보를 옹호하는 그게 아닙니다. 한동훈 후보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잘 싸웁니까? 잘 못 싸웁니까? 잘 싸울 겁니다. 잘 싸운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번에 대선 경선 진행될 때 그 토론 과정에서 또는 상대 후보와의 어떤 이런 프레임 이 싸움에서 한동훈 후보가 진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화법이나 한동훈 스스로도 SNL 그 쇼츠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그 영상에서 이 개그맨이 자기를 이렇게 좀 과장되게 따라하는 걸 보고 자기도 약간 이렇게 하면 약 오를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너무 이런 엘리트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 끌리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한동훈 후보가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해소함으로써 이 보수 중도층을 갖다가 이렇게 결집시켜야 되는 그런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말싸움, 논쟁, 난타전 여기에서 한동훈 후보가 여러분들 이재명한테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은 자신의 표현대로 따르면 180대 1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180대 1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이 정말로 사사건건 이 국회에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법무부 장관한테 시비를 걸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뒤로 물러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논파했습니다. 다 깨트렸습니다. 다 정말 간단하게 반격해서 반박해서 그 사람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이틀막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손은 안 썼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프레임 전환 능력이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허점, 상대방의 허점을 잘 파고 들어갑니다. 이 토론할 때도 보셨겠지만 상대방의 이 질문의 허점을 다시 그 상대방이 짜놓은 프레임에 거기에 엮이지 않고 자기가 다시 프레임 만들어서 역공을 취합니다. 바로 재반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인데 주도권 토론인데 상대방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도 다시 한동훈 후보가 주도권을 쥐는 것처럼 진행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들 프레임 활용력, 프레임 전환 능력, 위기 돌파 능력, 이 토론 능력 이런 것만 봤을 때 한동훈이 이재명한테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정치적인 언어 감각이 호평받을 만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재명이는 선동의 언어를 쓴다. 감정의 언어를 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뭔가 품격이 떨어진다. 품위가 없다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이 강준만 교수가 쓴 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체적으로 많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후보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깐깐한 것 같다. 뭔가 엘리트인 것 같다.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이미지가 이 언어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뭔가 품위가 없다는 평가를 들을 만한 그 언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유일하게 언젠가 뭡니까? 아주 사형수 이런 문제 얘기할 때 이것들이 개판 치고 있다. 요 개판이라는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토론 과정에서 그런 것 말고는 여러분들 이런 비속어도 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이재명이하고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지만 이재명보다 이런 소위 말하는 개싸움 능력에서 위기 돌파, 위기 방어, 그 다음에 이 지지층 결집,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언어 감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뒤집겼고 오히려 상당히 월등하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논리적이고 이런 언어로 싸운 전투력이 뛰어나다. 이건 누구도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부인하는 사람 한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준석이라고 그 개신당 후보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로 이 이성적이고 정말로 논리적이고 정말로 이 법리적으로 상대방을 잘 이렇게 올가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검사 한동훈인데 저 이재명이 뭡니까? 차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재명의 실체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 구도로 한동훈과 이재명이 붙었을 때 근데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김문수 이재명 그 다음에 한덕수 이재명 붙었을 때 그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언제가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언제가 여러분들 마음이 통쾌하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게 선거라는 게 내가 편안해야 돼, 내가 통쾌해야 돼 이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정권을 잡았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 반대파들과 충돌할 때 여러분들 비상계엄 같은 게 안 일어나고 극단적인 대치가 안 일어나고 서로 논쟁을 벌여서 승패가 갈린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국민 여론이 힘을 실어줄 때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고 그게 바로 국정 운영의 원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후보가 가장 적당할 것인가? 물론 이미 투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저도 누가 이재명과 이 개싸움을 잘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살펴보고 정말로 제일 적합한 그런 후보를 골라야 되고 또 이거는 지금 현재 대선 아닙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이재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나라를 정말로 새롭게 만들고 이 나라를 정말로 반듯하게 만들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정말 다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감은 과연 누구인가? 요 기준도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끝에 쓸데없는 소리 잠깐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